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을 맞아 광주시립공원묘지 등에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홀몸노인 증가 속에 추석 연휴에 역귀성하는 사람들이 7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순천만 정원과 나간읍성에는 가을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에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광주 전남 곳곳에서는 조상님의 산소를 찾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망월묘지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안개 낀 이른 아침인데 성묘객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망월동 묘지공원에는 안개가 짙게 깔린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른 아침이어서 차량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종호를 전후해 가장 많은 성묘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묘객들은 저마다 음식을 들고 찾아와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 성묘객들은 사람들이 몰리는 오늘을 피해 먼저 성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만 모두 3만 4천 명의 성묘객들이 영락공원과 망월동 묘지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성묘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성묘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버스 증차와 임시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518번 시내버스의 하루 운행 횟수를 56회 늘리는 등 영락공원으로 오는 시내버스의 운행을 260회 정도 늘렸고 영락공원과 망월동 묘지공원에 2,200면의 임시주차장도 마련했습니다. 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80명이 현장에서 교통통제에 나섭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 성묘객들이 한꺼번에 몰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성묘를 마친 귀성객들이 귀경길에 나서면서 오늘부터 귀경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망월동 묘지공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 집을 비운 이웃들이 혹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역귀성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혁신도시 직원들도 추석을 쇠려고 나주를 떠났습니다. 임군수 기자입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사무실에 짐꾸러미가 흩어져 있습니다. 출근할 때부터 귀향 준비를 해온 겁니다. 가족끼리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오늘 그래서 회사 버스 이용해가지고 좀 짐을 좀 쌌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대부분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단체로 서울로 역귀성했습니다. 그나마 버스를 갖다 사측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그나마 좀 남 부분은 있지만은 피곤하죠. 왜냐면은 거기 가서 또 그 가방을 들고 집에 가야 되니까. 지금은 6개 기관만 이전해 있지만 나머지 10개 기관이 모두 옮겨오는 내년부터는 명절 때마다 짐 풍경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행 열차가 들어오는 기차역에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무거워 보이는 짐보따리를 들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새로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역귀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올라가니 낫지 아들들이 여기 추가 막 여러 개 왔다가 날아가지. 부식집이라 모으고 화장실 댕기려면 지금 게 화장실 밥을 안 먹어. 화장실 안 가려고. 그렇게 서울로 가야지. 농촌의 고령화 그리고 홀몸노인의 증가 등으로 역귀성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올 추석엔 역귀성 비율이 13.8%로 7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역귀성 인구가 늘어날수록 명절의 교통체증은 덜할 가능성이 높지만 농촌의 고향 마을은 갈수록 황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1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광주에서는 3만 3천 명, 전남에서는 11만 2천 명이 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독거노인의 비율이 20.5%로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전남 지역 경로당 8,600여 곳 가운데 화재보험이 가입한 곳이 전체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경로당이 화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데도 운영비 부족과 무관심으로 가입률이 낮다고 보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화재보험을 일괄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1.6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에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71건에 사망자는 19명이었고 하루 평균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평소와 비교해 음주운전 사고는 19%,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추석인 동시에 절기상 백로인데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순천만정원과 나간음성에는 가을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관광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만정원 넓은 평원 활짝 핀 코스모스 위로 가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청명한 하늘을 배경 삼아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억새밭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푸른색이었던 나뭇잎도 붉은색으로 갈아입을 준비에 나섭니다. 억새밭 사이로 길게 뻗은 메타세카이어 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가을의 풍경을 담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느라 분주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곳에 가꿔진 코스모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넓은 대지에 펼쳐 있어서 사진 찍기도 참 좋지만 가을을 느끼기에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나간읍성 초가지 위에는 탐스러운 호박이 익어갑니다. 한가위 정을 흠뻑 담은 고향집 살인문 안쪽에는 갖가지 조롱박이 줄줄이 매달렸습니다. 주변으로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수수가 익어가고 집 마당에는 여름 내내 빨갛게 익은 고추가 널려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가장 바빠진 것은 마을 안악들입니다. 가을 가실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도 따듬어서 김치도 담아야 되고 이제 짐장 준비도 해야 되고.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지역 곳곳이 따뜻한 고향의 정과 함께 성큼 다가온 가을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명량대첩 축제 각종 행사에 해남과 진도 주민 만여 명이 직접 참가합니다. 주민들은 축제의 백미인 해전 재현을 비롯해 구국 행렬 재현, 명량 마당놀이, 해상 풍물 뱃노래, 만가 행진에 참여해 축제장에 흥을 돋우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올 가을 축제 행사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문화예술 공연으로 꾸미는 등 다른 축제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 하반기에 관광진흥기금 7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1.86%로 업체별 최대 융자 규모는 신축 30억 원, 증축 10억 원, 개보수 5억 원 등이며 상환 조건은 신축의 경우 4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번 기금 융자 지원은 시군의 출연 비율에 따라 융자액을 결정하고 도나 시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우선해 지원합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시 때와 다른 게 있다면 우리 동네와 도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생각들이 담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이름은 쓸데있는 국리로 정해졌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앞 도로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실 규명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손뜨개 작품에 담아 가로수를 감쌌습니다. 유족들을 응원하는 노란 리본과 현수막들도 거리를 채웠습니다. 내가 인난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 아이들 안전한 사회, 아이들 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켜줘야죠. 재판이 열리는 매주 화요일 아침 법원 앞 도로는 진실을 마중 나온 시민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길이 세월호 진실을 마중하는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서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모아서 시민 참여 프로젝트로 작품을 만든 거거든요. 비엔날레 전시장 옆 영봉제 습지엔 폐자재를 활용한 작은 정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람들 볼 수 있는 주변의 야생화라든가 이런 텃밭에 가꿀 수 있는 조그만 식물제도 어떤 사람이 같이 공민하고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설치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상의 공간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은 시민들이 지난 2달 동안 20개 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도심 푸른 길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삭막한 도시에 녹색 옷을 입히는 소소한 즐거움이 도시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전시키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좀 주제가 맞다고 봐서 쓸데 있는 국리들이 모여있는 시민참여 프로젝트는 광주 지역 20개 국리 아지트에서 오는 11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광주시립도서관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오는 27일 상무시민공원에서 독서 골든벨과 책 나눔 장터 등으로 꾸며진 도서관 문화마당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무등도서관이 인형극과 동화작가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직도서관은 미술치료 교실을 여는 등 도서관별로 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생명존중과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한 해에 5건 이상 발생한 11곳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해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주간 전조등 켜기 생활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사업의 빠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국가에서 주암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액 국고를 투입해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도수터널의 안정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길이 11.5km의 도수터널이 붕괴될 경우 여수 산단의 가동 중단 등 하루 1,8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가적 재난 예방 차원에서도 사업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도수터널 안정화 사업비로 요구한 90억 원 가운데 13억 5천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